자, 이제 제약 조건 붙여볼게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컬럼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 데이터나 집어넣어도 되죠. 아무 데이터나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안 집어넣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전체가 전부 다 데이터를 심지어는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안 집어넣으면 널이 되는 거죠. 널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널이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널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입력을 안 하면 숫자든 문자든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널이 됩니다. 안 하면 이제 널이 된다. 널이 된다. 타입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타입이랑 상관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타입이랑 상관없습니다. 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입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널이면 안 되고 꼭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난널입니다. 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난널 이렇게 쓰시면, 꼭 입력해야 됩니다. 얘는 필수 입력 데이터입니다. 라고,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난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데이터 식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어때 해야 되냐? 얘는 반드시 난널이 됩니다. 난널이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유니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니큐 해야 된다. 그래서 UK 뭐 이 정도 그걸 키워드를 쓰는데, 그래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쓰시면 데이터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식별이 가능하려면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중복이 안 돼서 안 되려면은 이제 얘네들이 서로 겹치면 안 돼서 돼야 되는데, 그 단어를 유니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고 이제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 것들을 비교해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널이냐 아니냐는 이꼴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연산도 안 됩니다. 얘가 아무리 넘버 타입이라도 연산이 되지 않아요. 0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걔는 널과 연산을 하면 무조건 널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조건 널이 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합과 코드가, 이 중에 프라이머리 키는 합과 코드가 저희가 볼 때는 프라이머리 키로 이제 데이터를 전체 대표하고, 이 정도면 중복도 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이디가 붙어 있으니까 아이덴티라는 얘기죠. 아이덴티는 중복이 안 되는, 식별할 수 있는, 대표하는 이런 거라서 지금 이제 써가지고 사용되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시고, SQL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은 교재에 있는 거고요. 교재 01 첫 번째 만드는 거죠. 01. 디폴트먼트 이렇게 써겠습니다. 이렇게 디폴트먼트.sql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디폴트먼트 아이디를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하자. 제일 쉽고 짧게 붙일 수 있는 게 그냥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프라이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오타가 나와가지고 접속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있어. 프라이머리 나오네요. 많이 썼더니 나오네요. 키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키 해서 붙이는 거예요. 붙여주시면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난널이면서 유니크하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가명은 있어야지. 적어도 합가명은 꼭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난널이라고 쓴다. not 쓰시고요. 난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널은 안 됩니다. 난널이라고 쓰면 얘는 필수입니다. 합가명 필수. 얘는 합과 코드는 PK입니다. PK가 꼭 입력을 해야 되고요. 필수이면서 이렇게 약자로는 이런 제약 조건을 PK라고 씁니다. PK primary key라고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가명은 요건 필수입니다. 얘는
필수입니다 라고 쓸 때는 난널입니다 라고 쓰는데, 난널의 약자인 교재 보시면 NN이라고 썼죠. NN 난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자입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키 약자, 그 다음에 난널의 약자 되었죠. 이렇게 처리가 돼서 만드시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F4를 눌러요. F4를 누르면 맨 위에서 아래까지 실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실행이 되시고요. 실행이 된 상태에서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런어블에서 yes 되어 있죠. 런 가능합니다 되어 있는데, 런 안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 한 개 있네요. 새로 고침 하시면 얘가 이제 no, 런어블 넌 안 돼요. 널 안 돼요.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됐죠? 되셨나요? 적혀 있고요. 요거 테이블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메뉴에 보면 지금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탭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열 탭에 와 있습니다. 열 탭. 열. 됐죠? 열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데이터 클릭하세요. 데이터 클릭하시면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으면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요. 없으니까 비어 있다. 됐죠? 되셨나요? 데이터 볼 때 처리문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SQL 문장 작성해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탭을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보입니다. 데이터 보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고 클릭하세요. 모델이라고 클릭하시면 얘가 지금 막 지나가면서 지금 모델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이제 짜자자자자자자잔, 예, 저기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모델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위로 가는 화살표 눌러서 키워놨고요. 그래서 자바 계정에, 지금 자바 계정에 자바 DB의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다. 그리고 여기 P자가 붙어 있는 게 프라이머리, 별표가 붙어 있는 게 난널입니다. 난널. 그리고 이제 캐릭터 10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표로 보여줘요. 도표로. 되셨나요? 그리고 PK가 여기 따로 저장되어 있어요. PK 프라이머리 키. 여기 이거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디파트먼트 언더바 여기 PK, 여기 지금 테이블 언더바 PK로 되어 있고, 걔는 DPT ID가 지금 PK입니다. P자 붙어 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따로 새로 만들거든요.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제약 조건 보여주세요. 제약 조건 클릭. 제약 조건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 디파트 언더바 네임이 is 난널, 난널로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constraint 언더바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는 거죠.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constraint name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있으시고 이름이 sys 언더바, 그리고 이거 누가 붙인 것 같아요? 예, 오라클에서 시스템이 알아서 붙였어요. 오라클에서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붙였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오라클에 자기 마음대로 붙였는데 체크 DPT 넘버가 is 난널이에요. 난널이다. 얘는 꼭 써야 한다. 이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류상에서 sys 여기 언더바가 있는 겁니다. sys 언더바 C006997이라는 코드가 보이면 얘는 이 디폴트 언더바 네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었다. 되셨죠?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오류가 난 거예요.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가 입력하다가 오류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오류 중에서 sys 언더바 C006998 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면서 유니크하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주목된 데이터를 두 번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코드가 보여요. sys 언더바 C006998이 보입니다. 되시겠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가지고 이게 뭐다라는 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게 컬럼 이름으로 꼭 테이블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실제적으로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시스 계정에 보시면 이런 게 테이블을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장하게 돼서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 테이블로 일단은 저장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9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2페이지. 이러면 프라이머리 키 쓰시고, 난널은 안 붙였는데 난널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으시고요. 프라이머리 키 바로 붙여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91페이지
91페이지 보십니다. 91페이지 보시면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따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지정하는 게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따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냥 붙여넣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저장할 때 이름은 오라클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시스 언더바 그 다음에 일렬 번호 알아서 만들어서 저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은 하거 코드의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오류 코드가 나중에 써먹어 볼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주석 처리 이렇게 안 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 안 붙여요. 그 안 붙여도 되고요. 그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 붙이되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또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constraint, constraint. 그래서 constraint 이렇게 해서 constraint 붙이시고 그 다음에 constraint에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일 때는 보통 디파트먼트에 언더바 테이블 이름은 이제 dpt 언더바 id고요. 테이블 이름 여기다 뭘 붙여놨냐면 프라이머리 키 pk를 붙여놨어요. 프라이머리 키 pk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 이름, 두 번째 컬럼 이름,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의 약자 pk 이렇게 붙입니다. 보편적으로. 아시겠죠? 보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가 오류가 나면 이 테이블에 이쪽 컬럼에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처럼 시스 언더바 일렬 번호 이러면은 무슨 오류인지 금방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약 조건 막 뒤져봐야 되죠. 그래서 F4 눌러요. 누르시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 새로 고침을 하시면 constraint 없어요. 이런 제약 조건 열 말고 제약 조건 새로 고침 있어요. 열 보시면 여기 디파트먼트 여기 테이블이죠. 디파트먼트 테이블 그 다음에 요게 컬럼 맨 끝에 있는 게 그 제약 조건 이름 됐죠. 이거만 보면 뭐 때문에 오류가 났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다 없다? 금방 알 수가 있다. 되셨나요? 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일 때는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반드시 뭘 써라?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써라. 반드시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쓴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써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쓰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냥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붙이면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이름을 저장될 때 프라이머리 키를 붙이면이에요. 붙이면 이름이 없어요. 얘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해야 하는데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이름을 붙여서 저장한다. 근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름을 만들어 줄까요? 이름이 없어서 그 오라클이 시스 다음에 시스 언더바 대문자 보통 시스 언더바 그 다음에 일렬 번호 언더바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일렬 번호로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죠. 번호로 이름을 만든다. 되시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약 조건 때문에 오류가 나면 이게 무슨 오류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뒤져봐야 돼요. 제약 조건이 어떤 오류가 났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면 뒤져서 얘는 체크했는데 이게 지금 체크고 디폴트 네임 is not null. not null이라는 것을 이제 그 널이면 안 되는데 데이터를 안 집어넣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뒤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이 테이블에서 이 필드에서 PK 오류가 났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붙입니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실습할 때는 까이거 뭐 그런 거 그냥 오류 소스 나면은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알기 때문에 보면서 이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만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짧게 하는 게 제일 제일 짧게 코드를 외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할 때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만 붙입니다. 되셨나요? 프라이머리 키를 붙여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요게 첫 번째,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복사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요거 선언해서 쓰시고요. 컨스트레인트 부분을 이렇게 콤마 써서 컨트롤 X 오류두기를 하시고요. 이게 선언이 다 된 다음에 지금 요거 콤마를 맨 뒤에다가 써볼게요. 주석글 쓰고 콤마 맨 뒤에 못 쓴다. 참 못 쓰시고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시고요.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시고요.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스트레인트 썼던 거를. 이러면 이제 만들 때 항목을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컬럼을 만드는 거고요. 얘도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얘도 컬럼을 만들고 얘는 컨스트레인트부터 써져 있죠. 얘는 제약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테이블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장하시고요. 실행하시면 그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F5 쓰시고 제약 조건 이름을 붙여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데 지금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안 썼네요. missing 이름 프라이머리 키 뭘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 프라이머리 키는 저기 DPT 지금 프라이머리 키 DPT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되시겠죠? 예, 요거만 써놓으면 프라이머리 키인데 뭐 어떤 거 가지고 하자고 이걸 모르잖아요. 이거 만들고 이거 말고도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 거죠? 예, 따로 띄어가지고 맨 끝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거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지 정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 만들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4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생성이 됐고요. 자, 제약 조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 DPT ID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DPT ID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어서 새로 고침 2번 했습니다. 2번 해서 새로 불러오라고 쓰시면 DPT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DPT ID에 해당되는 것으로 프라이머리 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하신데 이제 처리되는 게 틀리죠. 이렇게 처리되는 게 틀려서 사용이 됩니다. 이쪽에는 컨스트레인트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컨스트레인트 붙여서 뭘 쓸 수 있어요? 제약 조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는 제약 조건 이름을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쓴다. 이렇게 제약 조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제약 조건입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요 저장되는 제약 조건 이름으로 키가 저장이 돼서 얘 이름이 나오면 이런 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약 조건 이름을 특별히 지정을 하려면 무슨 키워드를 써라?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써라. 아시겠죠?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안 쓰면 이름을 붙일 수 없고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쓰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되셨나요? 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 쓰는 경우 뒤에다 제약 조건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약 조건 이름을 써가지고 쓰는데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 보니까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해당 항목을 여겼습니다. 제약 조건 해당 항목 제약 조건이 적용되는 이제 필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다. 필드나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콤마 점점점 2개 이상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이거 한 개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DPT ID 가지고 부족하고요. DPT ID 그 다음에 DPT TEL 또는 DPT ID, DPT 네임을 2개를 합쳐가지고 제약 조건을 만들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러면 꼭 이렇게 따로 쓰셔야 돼요. 따로. 요쪽 안에다 쓰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는 딱 한 개밖에 못 써요. 한 개. 한 개만 나와야지 2개 나오면 오류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약 조건의 필드를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쓰려면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필드, 제약 조건의 필드가 한 개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는 이제 그 해당 필드가 두 개 이상이면, 두 개 이상이면 꼭 뒤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게시글이 있는데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는데 좋아요를 한 번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이 게시글 글번호가 두 개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놓으면 데이터가 두 개가 입력이 안 되도록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개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 걔네들 중복해서 할 수 없잖아요. 내 아이디가 테스트예요. 게시글은 1번이에요. 거기다 좋아요 눌렀어요. 그러면은 아이디 플러스 게시글 해서 내 아이디 테스트에 1번. 이게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걔한테 좋아요를 또 눌러요. 그러면은 내 아이디가 테스트예요. 글번호는 1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이면서 유니크하다. 중복되면 안 된다. 데이터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쓸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꼭 이게 뒤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요게 저희가 뭐 필드 해당 필드에 해당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컬럼이 필드가 두 개 이상을 프라이머리 키로 잡을 때는 꼭 해당되는 게 제약 조건이 해당되는 게 두 개 이상일 때는 뒤에다 쓰십니다. 뒤에 써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낱널도 마찬가지예요. 낱널도 얘가 그 낱널에 해당되는 게 얘가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낱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시면 얘가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럼 constraint라는 걸 쓸 수 있어요. constraint입니다. 이렇게 잠깐 띄시고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테이블 이름은 디팔트먼트고요. 컬럼 이름은 name입니다. 디팔트 name. name이고요. name이고요. pk가 아니고 낱널입니다. 얘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낱널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 F4키 누르시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누르시면 여기 지금 시스로 돼 있잖아요. 세로 고침을 두 번 해야지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누르고 두 번. 얘 제약 조건 가져오는데 시간 좀 걸려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요거에 해당되는 게 체크해서 낱널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시스 언더바 되어 있는 건 싹 다 사라졌죠. 사라지시고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싹 다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되었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오류 메시지 어차피 오류 메시지 보여주니까 이런 이제 그 오류 메시지를 보면 충분히 저희가 오류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읽으면 여기 번역해서 읽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이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안 쓰시고 우리가 잡아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잡아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해서 쓰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프라이머리 키가 만약에 두 개인 경우에는 좀 그런데 지금 현재인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 이렇게 안 쓰고 나중에 오류가 나면 잘 잡을 거예요. 낱널 이렇게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컨스트레인트 키워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안 쓰고 콤마는 지워야 됩니다. 콤마 지우고 이제 콤마를 써야 돼요. 여기 콤마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콤마 쓰고 안 쓰고 해놓겠습니다. 그 위에 거는 콤마 쓰고 콤마 안 쓰고 밑에 거 콤마 쓰고 콤마를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콤마 지우고 그 뒤에 컨스트레인트가 붙으면 여기 뒤에 콤마를 쓰셔야 됩니다. 뒤에 제약 조건이 나오면 콤마를 꼭 쓰셔야 돼요. 예, 콤마를 꼭 쓰셔야 합니다. 콤마를 꼭 써야 한다.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났으면 안 씁니다. 여기 끝났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지금 요 정도 쓰시고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도 컨스트레인트 아니고 여기 돼 있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 붙여 있는 거, 요 메뉴에 거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이터를 붙인 거와 안 붙인 거에 대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컨스트레이터를 붙이면 이름을 대가 작성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컨스트레이터를 안 붙이면 시스템이 오라클에서 알아서 sys 언더바 해서 일렬번호로 붙여준다, 자동으로. 이게 이름이 없으면은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꼭 붙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게 되시는데 내가 컨스트레이터라는 거를 키워드를 쓰면 내가 이름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름이 이걸로 나오면 무슨 오류가 났다, 이걸 확실히 금방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라클에서 만들어준 거는 sys 언더바 일렬번호이기 때문에 무슨 오류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컨스트레이터 DBA가 아주 좋은 DBA를 만들면 컨스트레이터를 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싹 다 붙여놔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류난 이름만 보면 얘가 무슨 오류가 났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됩니다. 요 정도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